예, 언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서본 게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제 자신 많은 어려움이 또 망설임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것 여러 가지 감사드립니다. 우선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제가 낭독을 하고 그다음 여러분들 질문을 주시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저는 원래 제 원래 국회의원 선거구는 경기도 군포시였습니다. 그곳에서 3선을 지냈습니다. 한 10년쯤 정치를 하자 점점 타성에 젖어갔습니다. 여야가 정쟁만 한다는 국민의 원성도 높아졌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소명을 어느새 잊어버렸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치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마음으로 다시 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대구시장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12년 전 2014년에 도전하고 난 뒤에 이번에 재도전입니다. 출마 요청은 작년 가을부터 받았습니다. 먼저 대구의 후배 정치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미 또 뛰고 있는 그런 좋은 후보도 계셨고요. 2달 전에 고 이해찬 총리님 장례식장에서는 선배님들이 찾아오셔서 추궁을 하셨습니다. 자네는 이제 대구는 잊었나? 이대로 계속 가면 대구는 완전히 희망이 없다는 거 잘 알지 않는가? 자칫하다가는 강성 싸움꾼들의 그런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이런 절박한 시기에 자네만 편하게 살겠다고 뼈아픈 질책을 주셨습니다.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이 짐을 피하면 부끄러울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결국 져야 할 책임은 대구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굳이 소소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들이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2011년 내려갔을 때 250만이던 대구시 인구는 어느새 235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더 나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저는 대구의 정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는 한 당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는 경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안 해도 서울에서 공천만 받으면 또 당선이 됩니다. 대구 시민들을 표 찍어주는 기계점으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장 공천 과정을 보면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냐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힘들어하는 대구 시민의 처지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선거 후반이 되면 국민의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닐 겁니다. 보수가 위기다. 대구까지 좌파에 넘겨주면 안 된다. 일당 독재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망하도록 놔둘 것이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을 한 번 더 지켜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다니면서 빨간 점퍼를 입은 분들이 넙죽넙죽 큰절을 하고 다닐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부끄러운 정치 행태를 지켜보시기만 하시렵니까? 저는 사실은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는 원래 정도를 지키고 조국을 사랑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게 보수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고 대구가 망해도 나만 살면 된다는 사람들이 무슨 보수를 운운합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대구가 앞장서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의 진짜 보수가 살아납니다.
보수정당이 환골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한국 정치가 균형을 되찾고 제자리를 잡아갈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유능한 진보, 건강한 보수가 함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정치 구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고 대구도 숨통이 트여지겠죠. 15년 전에 저는 한국 정치의 암덩어리 지역주의 이 벽을 넘어보겠다고 대구에서 출마를 했었습니다. 오늘 저는 지역주의보다도 더 높은 벽을 넘고자 합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절망의 벽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대구를 등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습니다. 수도권의 반지하 원룸에 짐을 싸서 올라갑니다. 보내준 용돈으로 또 보태준 생활비로는 턱없이 모자라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지는 않는지 부모 가슴에 휑하게 바람구멍이 뚫립니다. 취직이 어려운 자식은 부모 눈치를 보고 부모는 자식 눈치를 살핍니다. 어쩌다 우리 대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 시민 스스로가 대구의 대변혁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대구는 저를 키워준 도시입니다. 제가 클 때 대구는 저희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자부심을 우리 아들, 딸들도 느끼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위한 일입니다. 부모들이 못할 게 무엇입니까? 저 이제 김부겸 대구 시민 곁으로 가겠습니다.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균형 발전, 이것이 저희 마지막 정치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시민들과 함께 대구의 미래 희망을 찾겠습니다. 대구 시민들과 함께 대구의 대변혁을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지금 대구에 꼭 필요한 사람, 저 김부겸을 써주십시오. 저 김부겸과 함께 대구를 한번 바꿔보십시다. 대구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은 바깥에서 백불 형태로 하겠습니다. 예. 보따리 좀 힘 있는 여당 후보에 좀 강점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큰데 관련해서 어떻게 좀 입장 정리되는지 여쭙고 싶고, 두 번째로는 현재 지금 총리님께서 각종 지지율에 앞서 있지만 좀 대구 민심에서는 결국 선거 전날 가면 목소가 결집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우선 뒤에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정말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라고 계속 울부짖겠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그런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정말 어떤 할머니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네 찍겠다고 들어갔는데 찍고 보이 그 당시 뭐 몇 번이더라 하는 기가 막힌 말씀이 이번에는 나오지 않기를 대구 시민들에게 호소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 오늘 대구 조금 있다가 3시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칫 들리면 대구 시민들에게 모욕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보따리를 가져와서 제가 보따리 풀어서 뭘 펴달라고 하는 그런 모양이 될 것 같아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30년째 GRDP가 꼴찌인 이 도시가 어떤 형태로든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한 한 당 지도부와 정말 단단히 약속을 받았고 거기 가서 이제 하나하나 지역의 정책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대구 시민들에게 한 단계 한 단계 희망과 약속 그리고 실천할 의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주십시오. 네. 데일리한 김철기 기자입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재 대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그분 내용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이른바 컷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는 좀 뭐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예. 대구 공공 이전과 관련해서 막대한 규모가 지금
그리고 또 지역에서는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대구시장이 되신다면 이재명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문제를 풀어야죠. 이대로 둘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부 국가 보고 다 떠맡으라 그러면 국가는 떠맡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 또 국가의 부담을 조금 더 키우는 일, 그리고 대구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믹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군공항 이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침체된 구미공단을 비롯한 지역의 산업 전환과 연관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내겠다.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게 대구시에게 다 책임을 떠맡기는 이 구조는 분명히 바꿔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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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대구시장 공천 관련 상황이 조금 이제 여러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제가 오늘 뭐 열심히 해보겠다고 나오면서 뭐 남은 다 이야기하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또 대구 시민들도 거기는 거기고 자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보여달라. 자네의 강점이 뭐냐. 그걸 듣고 싶어 하실 겁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 최영찬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이슈가 사실 몇 달 동안 계속 논의가 되다가 지금 점점 무산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거 전에서는 국민님 어떤 입장으로 임하실 건지 뭐 누구에게 원인이 있다, 뭐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떠나서 지금 현재 이번 선거까지 무산이 된 상황에서 이건 반드시 추진이 돼야 됩니다. 옆에 우리 경북 도당위원장님이신 임미애 의원이 정말로 눈물겹게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대구 시민들의 저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을 해 주신다면 저는 적극 경북에 새로 뽑히실 분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단체장들끼리 아주 긴밀한, 특히 이번에 부족했던 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안심시키는 그런 과정이 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가능한 여러분 지방재정에서 1년에 이 5조씩을 이른바 통으로 쓸 수 있게 준다는 건 이건 지역을 확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재정 규모입니다. 그걸 이렇게 기회를 잃어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노력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BS 김영준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구에서 어떠한 족다리를 푼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대구에서 김부겸이 할 수 있는 비전이 뭐냐를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하고 있는데 그래도 집권 여당의 전직 국무총리로서 집권 여당과 이런 대구의 살아나는 도전을 하시는 그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강점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 대구 가서 그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 정권은 이렇게 저렇게 바뀔 겁니다. 그러면 한 지역이 지지하는 정당이 여당이 될 수도 있고 야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처럼 좀 일방적으로 그냥 말하자면 이 소외된 차이로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한 정권 5년은 깁니다. 그 길 때는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써서 일꾼으로 써서 심부름도 시키고 또 과제도 주고 하는 것이 나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뭐 구체적인 개별적인 비전은 앞으로 이제 정책 공약 발표를 통해서 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번에는 김부겸이면 한번 쓸만하지 않느냐?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은 대구 가서 하셔야겠죠. 뭐 총장님이 저한테 상당히 많은 약속을 했는데 현재 뭐 이 문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 부총리인데요. 네. 총리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1호 공약, 대구 시민들께 약속할 수 있는 1호 공약이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씀드립니다. 1호, 2호 이런 것보다는 지금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들을 위한 미래 먹거리, 일자리 문제입니다. 핵심은. 그래야 그게 바로 대구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고 그런 점에서는 지금 대구가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공업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거 강한 데다가 지금 다가오는 AI라는 어떤 이 기술을 접목을 시켜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의 의지 또 지자체의 어떤 그런 비전이 결합을 해서 이걸 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대구는 전통적인 여러 가지 말하자면 물류의 유통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강점과 지역의 제조업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진짜 제가 대변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정말로 힘든 그런 도시가 되고 있다. 뭐 그런 우려입니다. 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총리님 일단은 사실 결정까지 고심 굉장히 많으셨다고 들었고 최종적으로는 좀 선당우사 결정을 하지 않나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총리님 개인적으로는 좀 계속 이렇게 험지에 출마를 하는 결단을 좀 내리시게 됐는데 이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를 좀 해주시죠. 뭐 기가 막히죠, 뭐. 예. 뭐 팔자근이 하고 그냥 하는 거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정말 홍일학 전 의원께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분이 그냥 느닷없이 나는 여기까지 할 테니까 당신이 와서 뛰어라고 하시는 바람에 더 어려워졌고, 이제 이 존경하는 의원님들, 도당위원장 임미연님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형 혼자 잘 먹고 잘 사세요. 뭐 이러는데 이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하고 정말 오랜, 제가 존경하는 선배, 우리 이해찬 선생, 그 상가에서 참 선배들한테 많이 닦였습니다. 그래서 참 모두 다 고생하는데 자네 혼자 정말 그렇게 따뜻하게 그렇게 편히 살 수 있겠나라고 하면서 뭐 압박도 넣고 그렇게 했는데 뭐 그러던 차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크게 반대하던 가족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이런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왕 이렇게 한 이상은 대구 시민들에게 확신과 그리고 미래로 향한 희망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게 제 사사인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에 내려가셔야 돼서 혹시 뭐 추가로 있으시면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연합뉴스의 오규진이라고요. 사실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이긴 한데 짧은 거 하나랑 긴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짧은 거 하나는 이제 오늘 내일까지 이 후보자 등록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후보로서 언제 등록을 하시는지 일단 이거에 궁금했고 우리 당내.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주호영 부의장이 만약에 이제 탈당을 하고 출마하게 되면 3자 구도가 될 건데 이게 양자 구도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3자 구도가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국 정치인들한테는 예, 아니요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원래 질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 걸 질문하십니까? 우선 먼저 질문한 게 후보 등록. 예, 후보 등록은 아마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예, 후보 등록은 오늘 중으로 하겠고요. 지금 뭐 대구에서 어떤 분이 무소속으로 나온다 아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3자구도, 양자구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결국 선거 막바지에 가면 대구는 양자구도로 다 좁혀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뭐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아까 질문하셨듯이 지금 뭐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하나의 흐름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아마 선거의 결정적인 요인도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양자구도, 삼자구도 여부는 결국은 뭐 양자구도로 해결되지 않느냐. 그게 지금까지 대구 정치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브리핑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